한상무입니다. 자, 2월 16일 일요정마 들어가겠습니다. 날씨들이 좀 많이 풀린 것 같아요. 오늘은 서울에서 2025년도 첫 대상경주가 8경주 세계일보배로 준비되어 있어서 부산과 서울의 마필들의 볼만한 대상경주가 이제 또 시작이 되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전반적인 편성은 전반부도 그렇게 완전 신마들이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능력이 좀 확인된 마필들이라 하위군에서부터 상위군 경주까지 오늘은 능력대로 소신대로 분석해서 열심히 한번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어느 정도 특징은 좀 드러났습니다만 아직은 전력의 완성도는 장담할 수 있는 마필들은 아닙니다. 이번 로드투어 스포가 일단 안쪽 궤도 있죠. 가지고 있고 얘가 지난번에 선행을 외곽에 걸려가지고 쉽게 갔던 상황이 아니고 싸웠던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이번엔 코스 이점 가지고 있으니까 순조로운 선행이 이루어진다면 좀 더 뛸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얘가 세게 팔릴 수밖에 없는 상황. 자, 도전권 세력들이 외곽에는 11번 스파르탄도 초반 타임을 낼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외곽에서 빠르게 붙을 것이고 10번 용암사랑도 선행력이 있던 마필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뒷심이 워낙 없다 보니까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8번 BS 스톰이 데뷔전에서 진로가 막혔음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뒷심도 무난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성장 가능성을 보여줬는데 이번에 적용들을 올리면서 재정비를 한 만큼 어느 정도 걸음 변화 나올 것 같습니다. 9번은 자유형인데 2차 깁상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자, 지난번에 3번 게이트 안쪽 이점 전개상으로도 가장 무난한 전개였었다는 점에서 과연 얘가 결정력을 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외 나머지 마필 중에 4번 신마가 있죠. 한때 봤는데 주행검사 때는 일단 성장 가능성을 보여준 마필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는 2번이 있으니까 결국 이제 후착잡기인데 요 셋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마리 팔리는 마필들이 모두 기본적으로 순발력을 갖고 있어요. 2번은 지난번에 3번 게이트 이점이 있었습니다. 선행은 아니고 선의권 안쪽 전개, 비교적 순탄한 전개가 이어지면서 2착인데 그때 얘한테 졌던 마필이 5번이에요. 자, 5번 라운드 펌드는 직전에 2선 전개입니다. 2번보다는 분명히 빨랐는데 거리차가 좀 있었고 종반에 덜미가 잡혔어요. 외측으로 생하다가 선행을 못해가지고 그래서 2번, 5번 이렇게 결과가 나왔는데 자, 이번에는 2번이 또 안쪽 5번은 또 외곽. 그런데 5번이 이번에 선행에 성공했을 경우에는 상황은 좀 바뀔 수 있겠죠. 자, 그래서 2번, 5번의 경주 전개가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이번 경주의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자, 6번 같은 경우에는 직전에 2착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편성상 왔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안장이 다소 돌아간 부분도 있고 착지 불량도 있었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1400을 2착을 했으니까 의미는 있겠으나 얘 능력은 아직은 유동적인 상태입니다. 자, 선택의 문제가 되겠죠. 나머지 마필 중에서 3차권에서 우회성이 나올 수 있는 마필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후보군이 좀 많아요. 3번하고 10번. 공에 따라서는 뭐 박태종 교수도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7번 문생규수의 그레이 팬텀도 자유형인데 최근은 좀 작습니다. 요 세 마리가 아직 여지를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이건 현장 선택으로 남겨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번하고 5번하고 이제 극단적인 양상인데 3번은 직전에 10마신 차이착입니다. 2선. 자, 어쨌든 초반 타임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이번에 뚜렷하게 선행 강자가 없죠. 안쪽 코스 2점을 갖고 있으니까 선행을 나서준다면 유리하고 그런데 얘가 가지고 있는 선행 타임이 그렇게 확고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2번 같은 마필도 안쪽에서 밀어붙일 가능성도 있고 외곽에서는 또 누군가가 밀어붙일 수도 있어서 어쨌든 불안한 가운데 그나마 선행 가능성. 자, 5번은 적극적인 취입이 가능한 전형적인 취입이에요. 다만 이제 구전을 뛰고 한 번도 입상하지 못했으니까 얘도 그렇게 확고한 취입이다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느린 전개고 빠른 마필이 없으니까 올라오지 않을까 하는 그 기대감이에요. 자, 이런 경주들은
능력도 불확실한데 배당은 없고 들어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나머지 중에서 변수 정도 있는 마필들 찾아본다면 8번 정도도 취입의 잠재력은 있으니까 이것도 따져볼 필요 있는데 그런다고 해서 8번이 또 비인기 마필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취입력을 보여줬던 마필 중에 하나가 10번인데 지난번에 어느 정도 조금 좋아지는 듯 하긴 했는데 확실하게 살아난 것 같지는 않습니다. 현장 상황 보시고 배팅 여부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서울 3개의 경주가 모두 좀 불확실성, 불안정한 이런 편성인데 부산 1경주도 역시 비슷한 흐름으로 일단 보입니다. 9번 경남 드래곤이 5개월간의 휴양 공백이 있죠. 그 이전에 보여줬던 선행 타임이 있어서 선행 갖춘다면은 가능성은 있을 것 같은데 주행검사 때도 다리를 벌리고 있다가 선행을 못하고 외곽 돌았던 상황이라 과연 실전 감각을 얼마나 찾을지가 관건. 자, 12번 같은 경우에도 순발력도 있고 뒷심도 무난한 정도는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얘가 추심력이 있는 건 아닙니다. 지난번에 따라가다가 못 올라오니까 다른 마필들이 그냥 버티죠. 자, 그때 4번이 얘한테 4분의 3마신 찾았는데 얘는 최적 전개였어요. 결국 이제 선의권에서 4번하고 12번이 싸워가지고 12번이 이기긴 했습니다만은 이번에는 또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굉장히 유동적인 상태입니다. 자, 3마리의 선두권에서 그대로 끝난다면은 여기서 결정이 될 것 같고 나머지 중에서 도전 세력들을 찾아보니까 마땅치가 않은데 8번 정도. 직전에 진로가 막히면서 아쉬움이 좀 있었다는 점을 감안해 보니까 이거 더 뛸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최근에 취입력이 이제 붙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얘가 다 꼽시죠. 나머지는 판단 불가. 현장 상황 보시기 바랍니다. 자, 4경주는 1번 이클립스 에지가 문세영 기수까지 타고 있어가지고 압도적인 인기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클립스 에지는 각질은 상당히 좀 자유롭다고 볼 수가 있어요. 취입으로도 올라오기도 했었고 늑발하고도 올라오기도 했었고 그런가 하면 최근에는 선행 경합하다가 꼴찌하기도 하고 자, 직전에는 2선 전개, 최적 전개죠. 안쪽으로 전개 잘 풀렸어요. 이번에 문세영 기수가 이르마필의 특징을 살려서 1번 게이트까지 활용을 한다면 최적의 조건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얘가 일단 선행 간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선행을 간다면 3번이 나설 가능성이 있죠. 이스트 강적. 승군전입니다만은 얘가 가지고 있는 초반 순발력은 상당히 좋아요. 가속력이 문제인데 스타트에서만 의지를 가지면은 선행 가능성 있어 보입니다. 자, 지금 상대마를 거론되는 마필이 10번. 리멤버. 지난번에 선행 싸우고 2착을 한 거예요. 그 전에 2선인데 사실상 선행. 비교적 앞뒤가 다 있기 때문에 타기 나름인데 추심력이 있는 건 아닙니다. 요 삼두가 삼각편대로 이번 경주 주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태인데 여기서 그대로 끝내느냐 아니면 올라오는 누군가에게 기회가 될 것이냐. 5번이 취입 잠재력 갖고 있죠. 승권전에 1300은 처음이지만 또 하나의 변수는 2번도 게이트 점을 살려볼 수 있는 잠재 변수라는 점에서 5번, 2번의 취입 변수가 상당히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누군가 꺾을 수 있다면 방향을 좀 더 넓혀볼 수 있는 상황. 자, 그래서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제 문세영 기수 1번 놓고 배당이 쭉쭉쭉 분산이 될 거는 같은데 요거는 살짝 비트로 본다면은 재밌는 상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번 해보죠. 부산의 경주 요즘 연일 적중 프레이드를 이어가고 있는 저격장 들어가겠습니다. 인기마들의 설명은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어느 정도 다 가능성들이 있고 보여준 것들이 있으니까 팔리는 것 같은데 결론은 확고한 능력들이 아니다라는 것이 제 판단이에요. 자, 전개상으로도 얘들하고 상관없는 경주 전개가 예측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파동이 커질 수 있는 편성 구도다라는 점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마리의 변수를 노리고 있는데 일단 인기권 마필 중에서는 8번 인디고스트라고 하는 마필. 지난번에 최외곽 전개가 아주 최악이었죠.
그 전에 진로가 막히고 거리적 손실까지 봤던 상황. 이 상황에도 두 차례 모두 운이 안 따랐어요. 자, 이번에 몰로가 타면서 재정비하고 나옵니다. 8번을 노림수로 액계마중에 옥석 가리고 우회의 복병까지 가능성 있는 마필 가지고 있으니까 이번 경주는 소신 있는 중고 공략이 가능해 보입니다. 자, 부산의 경주 연속으로 쪼개장 들어가죠. 4번 이클립스 하나오는 1700 안대 받습니다. 선행 가능성 여부가 관건. 6번 한강 판타스틱 1700 안대 받죠. 꺾습니다. 4번 때문에 얘는 선행 못하고. 자, 7번 MKD 12전 뛰고 딱 한 번의 우승 있었던 마필인데 최근에 연속 3착만 4차례 하고 있습니다. 이게 취입인 것 같은데 어떨 땐 취입도 좀 애매하고 일찍 좀 붙기도 하면은 취입력이 떨어지고 사실상 한계가 나왔는데 잘 타야 될 것 같아요. 자, 미덥지가 않은 마필들이 다 주목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당연히 이런 경주도 변수가 발생할 수밖에 없죠. 자, 두 마리의 역시 변수를 노리고 있고 그중에 한 마필 11번 럭키 페이머스 우승이 1300에서 했습니다. 취입으로 왔었고 지난번에 1700 첫 도전에서 5착인데 자세히 보시면은 2차권에 4분의 3, 4분의 3 코차죠. 외곽에서 선입전개만 따라준다면 강력한 다코스가 될 겁니다. 자, 인기마들어 있지만은 전력들이 사실은 좀 불확실하죠. 4번 바벨 드리머는 취입만은 취입만데 2착만 최근에도 3번입니다. 2착만 6차례를 했던 전형적인 취입 15전을 뛴 마필입니다. 다 타이밍 싸움이죠. 8번 로드 투 파이터 얘는 선입이 가능한 취입형으로 보시면 되고 취입도 했다가 선두권에 붙어보기도 했다가 하는데 이번 편승이 선행마가 없어요. 선행 나가는 놈은 있겠죠. 어쩌다 선행 가는 말도 나올 수 있고 어쨌든 선입권에서 8번에게는 전개 기회가 왔다. 인정입니다. 10번 네버기버 부중이 57kg 대위의 최고 부중. 자, 최근에 두 차례 보여준 경주력이 상당히 좋은데 김혜선 기수가 타고서 보여줬던 경주력이고 3개월 휴양이 있었는데 돌아와서 걸음의 변화를 보였으니까 추세는 좋습니다. 진겸이가 똑같이 타줄 수 있느냐 없느냐. 자, 결국 8번 놓고 10번이냐 4번이냐 이거 고민해야 되는데 답답하네요. 배당도 없는데 1번하고 11번이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인지 이것도 고민이 되죠. 1번은 소송기수가 지난번에 타고도 3착인데 어쨌든 올라오긴 올라와요. KT 점이 있으니까 1600이니까 얘가 오히려 다코스의 가치가 있을 것 같고 11번은 우승이 1600에서 한 번 했습니다. 그때 선두권 최적 전개였고 자, 지난번에 또 3착을 하면서 어느 정도 가능성을 보여줬다가 이 4번한테 덜미가 잡혔어요. 결국 이제 전개 싸움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추천? 자, 그래서 중심은 잡아 놓으시고 변수의 가능성은 어쨌든 이 안에서 결론이 날 겁니다. 여러분들의 성향에 따라서 선택을 한번 잘해보세요. 자, 역경주 20g 체크 들어갑니다. 저는 불확실한 상황이라는 경주들이 있을 때 두 가지를 선택합니다. 넘어가든가 승부수를 띄우든가. 넘어갈 때는 편성은 좀 불안정하지만 딱이 노릴 만한 마필이 없을 땐 넘어갑니다. 그런데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노려볼 만한 가치가 있는 말들이 보일 때는 집중해야죠. 자, 이번 경주가 바로 그런 케이스인데 선반마 리얼딜 20g의 1차 조건은 인기 1위마를 꺾을 수 있느냐 없느냐인데 꺾을 수 있다고 보는데 얘가 꺾어줄 수 있는 이유는 지난번에 1번 달고 선행 간 거죠. 그 전에 6번 달고 선행 경험. 사실상 최근에 두 차례가 모두 선행이에요. 그러면 이번에도 선행을 가야 유리한 조건인데 안쪽에 2번 라온 이클립스가 자리를 잡고 있고 자, 이번 경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얘네 말고도 선행마들이 줄비합니다. 외곽에 선행마들이 많아요. 8번, 9번, 10번, 기복 있는 11번 선두권 서바이벌입니다. 3번 리얼들이 헤쳐나가기가 쉽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얘를 꺾는 것이고 얘가 무너지면은
반세익을 노려볼 수 있는 복병들은 질비하죠. 자, 이번 사경주는 뭔가 좀 우회성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인기막 9번 은빛대로가 선행마필이죠. 얘보다 빠른 선행력을 가진 마필은 없습니다만은 코스 2점을 가지고 있는 3번 브라이트 마린이 안쪽 2점을 살리면은 싸울 만한 상대는 충분히 돼요. 자, 이 두 마필이 선행을 놓고 한판 붙는 경우, 자, 9번의 선행이 순조롭지 못하다면은 우회성이 나올 수도 있고, 9번이 그래도 직선에서 버티고 얘가 못 막아낸다면은 싱겁게 끝날 수도 있습니다만은, 자, 도전 세력 중에는 10번 그랜드 체이서가 있는데 승군전에 선입이 가능한 취평, 타기 나름 취입력이 확고한 마필은 11번 국대스타. 이 네 마리가 이번 경주 인기 마필들입니다. 자, 이 안에서 끝낼 수 있느냐, 요것만 따지면 될 것 같은데 이 안에서 끝낼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이긴 해요. 다만 전개 상황에 따라서 우회성 있는 상황도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선입력을 갖고 있던 마필의 변수 정도는 현장 고려를 해봐도 될 것 같으네요. 자, 7경주는 아직 걸음들이 완벽하게 완성이 된 마필들이 아닙니다. 이게마가 선행일 때는 선행 여부를 좀 따져봐야죠. 얘 상담하러 팔리는 마필은 4번인데 4번은 선행만은 아니에요. 선입이에요. 자, 그런데 숨어있는 선행 변수가 있습니다. 6번 스포르차라고 하는 마필인데 휴양 이후에는 선행력을 내지 못했지만 원래 그 이전에 보여줬던 선행탐이 있던 마필이에요. 뒷심은 부족했어도. 자, 이런 상황에서 선두권 변수가 나오냐 마냐. 4번이 선입이라면은 게이트 2점을 가지고 있는 도전 세력이 하나 있죠. 바로 2번 브리도. 얘가 좀 더 유리한 조건입니다. 4번의 취입력이 확고하지 않다는 점에서 위험성이 나올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나머지 마필 중에 취입인데 아직 어린 마필들이기 때문에 우회성은 상존하고 있습니다만은 5번과 8번 정도에서 취입 가능성을 찾으시면 되는데, 자,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눈에 띄는 게 있을 겁니다. 인기마들은 나와 있고 상대적 비인기마들이 딱 정해지죠. 어떻게 엮어볼 것이냐, 이 부분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부산 오경주 숨은 그림 찾기 또 한번 들어가죠. 인기마가 취마 5번 영광의 퍼스트입니다. 최근에 1, 2척을 벗어난 적이 거의 없어요. 13번을 뛰고 8번을 입상을 했으니까 안정적인 능력이고 절정기의 능력은 인정입니다. 자, 그런데 거리가 1800인데 취입은 항상 취입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또 한번 드릴 수밖에 없어요. 자, 이번에는 선행마들이 몇 두가 있는데 4번 디아블로키는 선행 잠재력이 있죠. 능력 미달 후에 8개월 휴양을 거친 마필이고, 휴양 공백 있는 7번은 점핑 출전을 해서 지금 나와 있는데 얘도 최근에 보여준 선행 타임이 상당히 좋습니다. 여기 외곽에 직전에 점핑해서 선행으로 우승을 했던 11번 백투더 레전드도 선두권. 어떻게 보면은 선행마들의 선행력이 이렇게 확고하지 않아요. 확고하지 않기 때문에 얘들한테 이렇게 힘이 강하게 실리질 않습니다. 항상 숨은 선행마들은 그래요. 그래서 숨은 선행마들이 배당을 내기도 하죠. 자, 이런 상황에서 그런 취입마가 없느냐? 취입마가 또 있어요. 선입할 수 있는 마필도 있죠. 안쪽에 뒷점을 가지고 있는 1번 아카라카. 최근에 성장세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 2번 오아시스 파워. 자, 그런가 하면은 외곽에 있는 10번이나 12번도 전개 양상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도전할 수 있는 취입력을 갖고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5번은 미리 결론 내지 않겠습니다만은 불안 요인도 분명히 있다라고 보고, 선두권에서 변수와 선임 및 취입권의 변수가 작용을 하면은 이거는 방향이 확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부산 오경주도 한번 용기를 내서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서울 8경주 오늘의 대상경주죠. 세계일보의 리스티드급 대상경주. 어쨌든 25년도 첫 대상경주라는 데 의미를 둬도 될 것 같습니다.
4번 빈체로 카발라하고 부산의 스피드 영이 대표 주자로 보이는데 전력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12번 스피드 영, 부산의 대표 주자죠. 최근에 절정기의 능력에서는 조금 떨어지는 추세예요. 이 추세를 잘 보셔야 됩니다. 이 마필의 절대 능력 사이즈는 이 정도. 추세는 약간 꺾이는 추세인데, 자, 이거는 또 고려해야 될 게 뭐냐면 그랑프리 나갔었죠. 대통령배 3차 했었고, 코리아 스프린터, 오너스컵 우승, 코리아 스프린터. 어느 정도 좀 용서가 되는 추세 하락이다. 절정기이면 틀림없습니다. 자, 김혜성 기수가 이제 돌아와가지고 타고 있는데 잘 타야 될 것 같습니다. 나월 스나이퍼, 문세영. 나월 스나이퍼는 2군에서 1군으로 승군하면서 편성을 잘 만나서 선행력을 과시를 하면서 제2의 전성기를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만은, 최근에 이제 대통령배에 나가서는 15번을 이겼어요. 스피드형을 반마신 차로 이긴 겁니다. 외곽에서 선행 탈취, 전기를 잘 풀었던 상황이고, 15번은 게이트가 너무 나쁘다 보니까 15번 최악의 전개였죠. 최악의 전개. 전개만큼 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때 능력과 비교하면은 두 마필의 전력은 사실 뭐 대등하다고 봐도 되겠죠. 자, 인기만 4번 빈체로 카발로. 한강 클래스를 먼저 좀 볼게요. 12번 스피드형의 김혜선 기수와 1번 한강 클래스의 박재희 기수. 이 관계는 여러분들이 아실 것이고. 자, 이 마필은 유일하게 2군 마필입니다. 그런데 얘가 최근에 보여준 두 번의 경주력이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4세 마필입니다. KT 2점까지 가지고 있죠. 뭔가 좀 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빈체로 카발로. 생각만큼 그렇게 세진 않죠. 경주력 자체가. 얘도 최근에 절정기 경주력인데 선행 선입을 다 구사하는 마필이니까 각질로 보면은 5번이나 4번이나 1번이나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절대 능력은 아닙니다. 전개가 따라줘야 되겠죠. 자, 선행 갈 수 있는 마필은 안쪽에 2번 크라운 함성이 있는데 앞말 조금 미치지 못하고, 외곽에 뭐 대한질주라든가 세네퀸 같은 마필도 있는데 역시 좀 미흡한 상태에서 선행 여부에 따라서는 외선은 남아 있습니다. 자, 취권의 변수는 지난번에 미친 듯이 날라왔던 6번 스타마타. 이 정도 경주력을 낼 수 있는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선두권, 선위권 접전 시에는 반사이익을 노려볼 수 있는 복병은 되겠다라고 봅니다. 자, 선행은 누가 나갈지 사실은 유동적인데 2번, 10번이 일단은 유력하다고 보고, 인기만 4번이나 5번이 기습을 노릴 가능성도 없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은 좀 불투명해요. 자, 누구를 인정하고 갈 것이냐인데 이거는 현장 선택으로 남겨둬도 되겠죠. 복병은 1번이 유력해 보입니다. 자, 부산의 마지막 하스파 10번 바클로볼 탱에게 인기가 집중되는데, 최근에 보면은 서울도 그렇습니다만은 부산도 이제 능력 기수들이 뭐 3강 정도가 확고해지니까 이 기수들이 타면은 말의 능력보다는 기수에 대한 이미지 때문에 더 강하게 팔리는 경향들이 있어요. 물론 또 좋은 말들이니까 마방이나 마주 입장에서는 좋은 기수를 태워서 안전하게 입상을 시키려고 하는 기수 기용 측면도 있으나 그 속에는 좀 함정도 사실은 좀 많이 있습니다. 항상 말 능력 위주로 보는 그런 습관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자, 10번은 취입마요. 1400인데 8번 비열은 선취입이 가능한 특징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어쨌든 취입 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얘도 선입 내지는 취입 정도로 봐야죠. 이 앞에가 지금 텅 비어 있는 상태예요. 이현정 기수의 11번이 선행을 노릴 수도 있고, 위에다가 금요일날 낙마를 했는데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너무 아쉬웠어요. 무조건 왔다고 보는데 하필 앞에 낭만 마필 부딪혀가지고 낙마를 하는 바람에, 자, 영광에이스도 KT 점을 갖고 있으니까 선위권의 다크호스 역할은 할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노리고 있는 하나의 변수가 좀 있긴 있는데 이게 좀 애매하긴 합니다. 최근에 이제 두 차례 부진했던 마필이라, 자, 요거는
현장용으로 아껴놓겠습니다. 자, 식경주도 전개 양상에 따라서는 상당히 좀 재밌는 상황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원생의 기수 2번 원더풀 제트가 승군전입니다. 일단 기본 선행탐을 갖고 있으니까 선행을 노려볼 겁니다. 그런데 얘 선행이 확정적은 아니다라고 보는데 5번도 그만한 경쟁력을 갖고 있고 더 무서운 것은 외곽이죠. 10번 용비서울이 가속력이 뛰어나서 선행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자, 이 사항을 염두에 두고 들어가는데 선입권의 3번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인데 부중이 58kg 늘어나긴 했으나 부중 때문에 못 뛸 이유는 없다라고 보고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능력으로 봐서는 분명히 반사 2까지 노려볼 수 있는 조건이면은 틀림이 없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취권에서 누가 올라오느냐 이 싸움입니다. 이 안에서 승패가 갈라질 것 같은데 취권의 1번도 일단 현장료로 남겨두죠. 이것도 최근에 취임력이 좋았으니까. 자, 어쨌든 2번 원더풀 Z의 선행을 기정사실하고 들어가기보다는 상황 변화에 대한 의심을 하면서 마지막 식경주도 비틀어보자 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11경주 오늘의 마지막 한시파 들어갑니다. 전기를 좀 그려보죠. 자, 이번 경주는 불확실성이 상당히 큰 경주입니다. 기록만 놓고 보면은 11번도 선행까지도 노려볼 정도는 됩니다만은 11번이 9개월간의 공백기를 지금 두고 있는 것이 감각의 문제고, 자, 인기만 10번은 이미 7살짜리가 됐어요. 7살. 5개월 휴양 후에 들어서 지난번에 코차, 목차 다툰 3차기이긴 하나 그때는 선입전개를 술술 풀었죠. 술술 잘 풀렸어요. 코스 이점 가지고. 자, 그래서 이것도 능력이 좀 유동적인 상태. 4번 같은 경우에는 초반 타임을 보여주기도 했었지만 최근에는 그나마 또 선행 타임이 나오지도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3번은 코스 이점. 최근에 선행 타임이 얘는 꾸준해요. 일단 전형적인 선행만은 아니어도 욕심을 내면은 선행을 노려볼 정도는 되니까 이래저래 선두권이 불확실한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누가 선행 갈지는 알 수 없음. 가능성은 3번 드래곤 스퀘어가 그래도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11번은 이제 후보군 정도 남겨두죠. 자, 10번이 능력이 과연 확고하냐? 저는 이거 좀 불안하게 보고 있는데 4번이 따라가면서 반사익을 노려볼 정도가 될지 이것도 사실은 불확실해요. 확고한 취임력 가지고 있는 마필이 1번과 5번이 있죠. 자, 오늘 마지막 경주는 굉장히 좀 위태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배당이 터지면서 마무리가 될 가능성도 높다는 점에서 이번 경주는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되겠고, 선행 가능성의 3번과 취입권의 변수 1번 이 정도만 제가 방향을 잡아드리겠습니다.